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북 지역의 7대 분야 공약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통과 문화관광,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그리고 조영창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통 SOC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SOC 분야 예산이 가장 많죠. 예. 네,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뭐 교통 SOC라고 하면은 지금 경북도가 제시한 거는 지금 9개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철도가 5개 프로젝트, 네. 그리고 고속도로가 4개 프로젝트입니다. 뭐 지금 경북도 제일 먼저 내세운 게 사실 지금 9개 프로젝트에 33조 6천억인데요. 네.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대구 경북선입니다. 이 대구 경북선은 어딘가 하면은 서대구역에서 네. 신공항 거쳐서 지금 어성까지 광역철도입니다. 이 61.4km인데요. 2조 444억 원이 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공항 이전이 사실 아직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제일 먼저 내세웠다는 것 자체는 물론 경북도의 의지는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아직 좀 섣부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속도로도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포항이 호미곶이에서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가로질러서 이제 하는 그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7번 국도하고도 관련돼 있지 싶은데요. 그걸 사실 지금 뭐 이게 사실 동해안 고속도로를 전체를 얘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부 구간만입니다. 이게 사실 포항 영덕 구간만 지금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저는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동해안 전체 고속도로를 요구하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철도 부분도 하나 있는데 문경 김천 중부선 철도에서 지금 그 수서하고 거제까지 연결되는 지금 네. 구간 중에 지금 문경하고 김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금 네. 누락되어 있는 이 연결 철도 부분을 70.7km 부분인데요. 이게 1조 1,4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연결해 달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봅니다. 예. 네, 근데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빠졌던 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지금 9개 프로젝트 중에 철도가 5개, 네. 지금 그 고속도로가 4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철도도 지금 보면은 그 철도 부분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철도를 2개 말씀드리고 고속도로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네. 철도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네. 서산에서 천안, 점촌, 울진을 거쳐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철도인데요. 4조 7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322km. 네. 그리고 또 하나 동서 횡단 그 철도인데요. 전주, 김천, 신공항, 영덕 철도입니다. 이것도 5조 1,400억이고요. 215km입니다. 네. 또 하나 더 이제 하면 동해선 포항 강릉 철도입니다. 이게 복선 전철화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215km인데요. 네. 4조 8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속도로 3개를 말씀드리면은 동서 오축 고속도로인데요. 보령에서 충남 보령에서 울진까지 네. 이게 266.8km인데요. 4조 2,700억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남북 구축 도로인데요. 고속도로인데요. 영천에서 양구까지 이게 네. 종단철도죠. 이게 5조 1천억 원입니다. 309.5km인데요. 경북이 141km, 강원도가 167k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남북 10축 영덕 삼척 고속도로 이것도 네. 이제 종단 고속도로입니다. 4조 6천억이 정도 든다고 하는데 경북 구간이 86.8km고 강원도가 31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지금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중부선에 지금 문경 김천 구간이 빠진 부분이라든가 예. 그리고 지금 그 영일만 고속도로 횡단 포항 영덕까지라든가 이 부분은 사실 물론 동해안 고속도로를 확대돼야 되겠지만은 네. 저는 이런 부분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8바 고속도로가 최근에 지금 뭐 4차로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전만 해도 88 고속도로도 사실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네. 전두환 정권 때 사실 동서화합과 그 영동남 지역 감정 그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과 물류가 거의 안 그 다녔었거든요. 당시 고속도로가 편도 1차선이었어요. 그렇죠. 국도보다 아. 못했어요. 그 속도가 더 느렸죠. 그래서 사고도 잦았어요. 네. 그런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횡단철도도 보면 지금 두세 개 되고 네. 철도만 해도 5개, 철도망만 해도 5개인데 국가기관 철도망이 사실 뭐 거미줄 같이 짜여지면 좋죠. 네. 그리고 고속도로도 거미줄 같이 짜여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선진국 대회를 들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게 그 자원이 사실 무한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걸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느냐는 부분에서 할 때는 경북도만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과연 대주겠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겠죠. 아니, 뭐. 저는 여기에 네. 그 지금 동서 오축에서 보령 울진 고속도로 건설 뭐 이런 네. 거 좋습니다. 네.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네. 공약이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던 거 있던 거 이것 좀 마무리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포항, 네. 대구, 익산 네. 이거 맹동서축이잖아요. 네. 이거 무주 구간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네. 그 아직도 경북 내륙 북부 지역 쪽에서 전라남북도 경계 쪽으로 가려면 너무 힘듭니다. 얘기하셨던 88 지금 어쨌든 대구 광주 고속도로 네. 가야 어쨌든 빠르거든요. 또 좀 안전하고 네. 확장이 예. 되었으니까. 근데 기존에 있던 거 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거, 완공되지 못한 거 이런 것도 좀 공약에 넣으면 안 되느냐. 공약은 꼭 새 것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좀 강의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그 인프라는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거의 7년 만에 뚫렸어요. 굉장히 근데 동해안은 지금 7번 국도고 4차로로 확장하는 것조차 기존에 2차로가 있었거든요. 20년이 걸렸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필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신설 고속도로 그리고 철도망보다는 기존에 돼 있는 인프라조차도 지금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도로나 철도망이 구축되면은 물론 사람들이 오가기 좋기 때문에 모여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소멸 그리고 네. 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물론 도로 여건이 갖춰져야 또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다만은 네. 정주 여건을 갖춰주는 게 우선이 아니냐. 아. 일자리라든가 교육, 문화, 의료 이런 쪽에 네. 인프라를 구축해야 사실 뭐 도로가 아무리 잘 닦여도 사람이 안 살면은 그냥 지나가는 도로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또 이게 네. 좀 보태고 싶은 게요. 네. 그 좋습니다. 도로 연결해서 사람 이동이 좋으면 사람이 더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소위 우리 이제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길이 좋아지면 오히려 길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곳으로 더 편리한 정주 여건이 편리하고 빨려 나갑니다. 아. 우리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중앙고속도로 지금 대구, 안동, 춘천까지 이어지잖아요. 이게 생김으로 해서 이 북부 지역 내륙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차를 타고 대구에 백화점 가고 서울에 네. 병원 가고 이런 그 빨대 효과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SOC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외에도 길도 제법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 생각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대구를 예를 들면 그런 게 네. 있습니다. 사실 대구 서문시장이 사실 전국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경부 고속도로가 놓이기 전에는. 네. 근데 근데 경부 고속도로가 놓이면서 이제 전부 다 서울로 빨려가 버렸죠. 또 하나 최근에 지금 그 고속철도가 포항을 거쳐가면서부터 해서 이제 포항 경주를 거쳐가면서 부산으로 갑니다만은 대구 그 대형 병원들이 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포항이나 경북 동해안 쪽에 경주나 이런 쪽의 환자들이 KTX 타고 바로 서울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 지역 대형 병원들이 사실 상당히 힘들어졌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뭐 교통망 확대도 좋지만 예. 또 역효과도 우려를 해봐야 한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 관광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문화 관광이 많이 위축됐죠.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북도가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부분도 일단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영역인데 먼저 첫째는 이제 동해안 신북방 프로젝트라고 해서 동해안 쪽은 어쨌든 이제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해안의 바다에 이제 그 크루즈를 이제 활성화시킨다. 네. 그럼 크루즈가 활성화되면 이제 부산 그리고 포항 그리고 강원도 삼척해서 이제 뭐 블라디보스톡까지 해서 이제 또 옆에 이제 일본까지 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관광 벨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항에 이제 그 호미곶, 구룡포 쪽에 호미곶 이것을 이제 그 국가 해양정원
해양 정원을 만들겠다. 이런 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경북도가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경상북도가 국가의 대통령한테 이런 걸 좀 공약화시켜서 이것이 네. 실현되도록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공약으로 해달라.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대통령 지금 후보들의 대선에 공약화되면 당선이 되면 네. 어쨌든 이것이 그 좀 될 가능성은 있죠.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이 낙동강 문화관광 이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네. 것이 이 낙동강 이 문화권에 이제 그 에코 뮤지엄 일종의 뭐 박물관인데 박물관도 좀 발상은 좋아요. 지붕 없는 박물관. 네. 보긴 좋은데 그 설계를 아주 잘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쨌든 이제 낙동강 권역을 끼고 있는 그 이 각 지자체가 많잖아요. 네. 바로 안동, 예천, 구미해서 상주를 해서 쭉 내려가자면 부산까지 가는 낙동강 네. 이 700리에 이 경북을 끼고 있는 이 지역에 어쨌든 그 레저와 그리고 숙박 시설들 뭐 콘도라든지 뭐 리조트 시설들을 네. 어떻게든 이제 유치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공약이라기보다 이런 부분은 경상북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세 번째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우리나라의 이 남한의 전체적인 우리가 그 이 지형을 크게는 우리가 일대간 12정맥이라고 그러죠. 네. 백두대간과 이제 낙동정맥, 낙남정맥, 뭐 이 정맥이 많은데 어쨌든 이 경북을 끼고 있는 걸 이제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활용하겠다. 활용하겠다. 이 등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잘 아시는 네. 분이에요. 이 부분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지역에 국립 시설들을 좀 유치를 좀 하게 해달라는 네. 거거든요. 국립 산림 치유 메디컬 센터. 요즘 산림 치유 많이 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산림 치유 교육 센터도 이제 설립을 한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낙동 정맥 쪽에 이제 이든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든 프로젝트라고 좀 낯선 용어인데 이든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코넬 지역에 이든이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네. 폐광촌이었어요. 거기에 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세계 최대 식물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져서 전 세계 지역에 없어져 가는 네. 거의 없어진 이런 현재도 있는 이런 모든 식물 종자들을 네. 전부 다 거기에 이제 그 수집하고 복원시켜 가지고 일종의 그 자연 생태 뭐 그 위키피디아 같은 걸로 이제 만들겠다. 네. 그런 걸로 저는 뭐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관련돼서 이 야생 이 생태원 같은 걸 만들겠다.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경상북도 신문화관광 브랜드화. 네. 이거는 뭐 쭉 있어 왔던 겁니다. 있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3대 문화권 사업에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관광 클러스터 하겠다는 그런 네. 것들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국가 문화 예술과 관련돼서도 이제 요즘 R&D가 필요합니다. 네. 그냥 문화예술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내가 직접 공연을 하고 또 보게 하는 걸 떠나서 그걸 더욱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뭐 AR 청강현실 같은 이런 것도 네. 도입을 하잖아요. 네.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BTS 공연 이번에 네. 그 미국 공연 이전에는 왜 코로나로 그 AR 공연을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문화 테크놀로지도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R&D 국가 뭐 연구센터 같은 것도 네.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관광 관련해서 또 하나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문화관광 공약을 보고는 건물에만 집중하는 것은 소용없다. 좀 콘텐츠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 얘기를 생각하십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예, 지금 쭉 보면 네. 앞에 우리 그 조영창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분 다 예소시잖아요. 이거 다 콘크리트잖아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예산. 지금 문화관광 분야도 보면 지금 거의 뭐 몇 개 좀 소프트한 거 빼고는 거의 지금 콘크리트 예산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더구나 문화관광이면은 사람을 오게끔 해서 사람이 주거되고 사람이 뭔가를 이끌어 가야 되는. 네. 그래서 이 정주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더욱더 문화관광 분야는 그렇게 좀 소프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눈에 별로 보이지가 않고 건물이 물론 건물 지으면 건물에 사람이 오겠죠만 네. 근데 이렇게 다 갔을 때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 뭐 안동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다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지으면 네. 국립시설화되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아. 국립 뭐뭐가 되면 운영 유지비도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그냥 국비만 단순히 당겨와서 무슨 시설을 짓는다, 센터를 짓는다 지으면요. 나중에 그 수도세부터 전기세부터 운영 유지비는 그 지자체가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오게끔 하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운영 유지가 안 되니까 또 사람이 안 오게 돼요. 네. 불 꺼지는데 누가 옵니까? 화장실 가동이 안 되는데 누가 옵니까? 이런 것도 우리 주변에 다니보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국립시설 국비를 가지고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것이 또 그런 운영비 부담이 돼서 너무 국립화로 가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운영에서 주도권이 없어집니다. 아. 하다못해 우리 지역 대학 출신 학생 한 명 취업 하나 못 시켜요. 네. 중앙에서 국립 쪽에서 전부 다 그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런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문화관광 분야는 정말 얘기하신 대로 저는 좀 SOC적인 그리고 또 좀 이거 콘크리트 인프라적인 걸 좀 벗어나서면 좋겠다. 네. 물론 지금 공약으로 지금 제시한 거니까 이 확정은 아니니까 네. 앞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에게 이 공약이 제시되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걸 공약으로 채택이 돼서 네. 실행을 한다면 조금의 좀 이 세부적인 면에서는 변화를 좀 줘야 된다. 이대로 가면 그야말로 건물 짓고 끝날 수가 있다라는 염려를 하는 거죠. 예. 한 거니까 그럴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이제 해외 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여행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해외 여행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뭐 물론 또 갈 사람은 가겠습니다만은 덜 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체류형 관광 상품들을 사실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에 대한 제안들 짚어주시죠. 예, 사실 지금 그 원전 문제로 지금 사실 지금 그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었죠, 여야가. 근데 지금 신한울 원전 그 3, 4호기가 지금 건설이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기존 그 매입한 부지라든가 이런 매몰 비용 처리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원전 부분은 후쿠시마 사태 원전이 터지기 전까지는 뭐 강 건너 불이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는데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면서 과연 원전이 반드시 값이 산 대체 에너지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대안으로 또 제시된 원전이 지금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원전의 위험성도 사실 상당히 감소시키고 원전은 원전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경주에 지금 소형 모듈 원전 특화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소 모빌리티도 만들고 그리고 그 소형 모듈 원전을 제조하고 하는 그 소재 부품 산업들을 육성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쪽에 국가 산단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 활용 그 청정 수소 생산단지를 만들자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마 그 대선 후보 쪽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전 스톱 피해 보상이라고 해서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와 보상에 관한 그 특별법들을 이제 지금 네. 그 대선 후보한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린 수소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포항신항 쪽에 수소 복합 터미널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 클러스터도 조성하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라인 인프라도 구축하겠다. 네. 그리고 수소 운송 및 이송 금속 소재 부품도 사업하겠다. 이렇게 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낙동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인데요. 네. 그 지류 지천에 대한 그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지금 낙동강은 최상류층부터 사실 똥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구시가 낙동강 그 상수 그 치수원을 그 구미 위쪽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로 옮겨도 받아야 소용없다. 이미 최상위층부터 똥물이기 때문에 그 최상위층부터 그 워스 분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오염 원 자체를 지금 사실 이게 배제시켜야 네.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장 큰 그 지금 낙동강 석포제련소 피해 그 낙동강 생태복원 그 석포제련소 생태복원을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지금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영풍이라든가 봉화 쪽 그쪽 주민들이라든가 경북도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만약에 이게 그
한강수계에서 이런 그 네. 석포 재련소가 생겼다. 그러면 아마 수도권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 저는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 쪽 주민들이 낙동강 최상류의 석포 재련소 같은 이런 그 아주 좀 나쁜 그 오염원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대단한 인내심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이 부분 저는 사실 석포 재련소는 어떤 식이든지 국내에서 어렵다면 저는 해외 기준이라도 저는 해외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상 사람들이 좀 착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경북형 기후 변화 대응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데 뭐 국립 백두대간 생추어리 하는데 이게 생추어리라는 게 저는 사실 이게 좀 생소합니다, 사실. 네. 그래가지고 물론 예전에 이 단어를 보던 단어이긴 한데 그래서 새로 찾아봤어요. 이게 피난처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추어리라는 게. 네. 근데 이게 생태자연적 동물보호 생추어리 공원 조성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에너지 미래관도 건립하겠다. 이것도 역시 뭐 SOC 산업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경북도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과연 이 고민들이 이 제대로 이제 그 공약에 반영될 수 있을 건가 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20대 대선 7대 분야 공약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공약과 아쉬운 공약 한 가지씩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쨌든 뭐 다 좋습니다. 예, 대선 공약화 시키기 위해서 좀 굵직굵직하고 새로운 거 좋은데 앞으로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이것은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은 네. 그야말로 시책과 사업적인 그러면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좀 디테일한 계획들이 앞으로 좀 보완돼 줘야 되겠다라는 걸 저는 네.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공항 이전이 확정되지도 않는데 공항 이전 인프라 계획부터 세워놨다는 게 자체 그 바늘과 그 이제 바늘기에 지금 그 실을 깨는지 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이라면은 적어도 이렇게 그 잡다한 공약들을 나열할 게 아니고 네. 한 개 프로젝트에 한 10조나 뭐 100조쯤 드는 걸 하나만 요구하는 게 한두 개만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잡다한 공약은 이철우 지사 재선 공약으로 넣고 네. 대선 공약은 아주 큰 공약으로 한두 개만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지역 7대 분야 공약에 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